안녕하세요. 대학 생활 어떠신가요? 정신없이 흘러가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예전엔 없던 직업들이 막 생겨나고, 맞아요. 이제 뭐 한 분야만 잘해서는 좀 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죠.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능력, 그런 게 중요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대학 생활, 또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융합 전공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아, 융합 전공이요? 네, 이게 도대체 뭐고 나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대학 융합교육지원센터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네. 요즘 대학에서 융합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여러 과목 듣는다, 이걸 넘어서요. 서로 다른 학문을 좀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 그런 게 중요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아, 연결하는 거요? 네. 오늘 이야기할 융합 전공은 바로 그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폭넓은 시야, 그리고 깊이 있는 전문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T자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죠. T자형 인재. 융합전공. 근데 이름만 들으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그냥 두 개 이상의 학과나 전공이 힘을 합친 거예요. 아, 합쳐서? 네. 그래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짜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면서 여러 분야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목표는 뭔가요? 왜 이렇게 합쳐서 배우는 거죠? 목표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렌즈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다각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거죠. 아, 여러 개의 렌즈. 그러니까 정해진 틀 안에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접목해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얇게 배우는 거 아니야? 내 원래 전공 하나 전문성 쌓기도 어려운데 괜찮을까? 이렇게요. 아, 네. 충분히 그런 우려하실 수 있죠. 그런데 융합 전공의 핵심은요.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것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다. 이러면 단순히 코딩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통계학, 경영학 지식을 융합해서요. 아, 실제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로 풀어내는 그런 실용적인 역량을 강조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전공의 깊이, 이거랑 다른 분야를 이해하는 넓이, 이건 동시에 추구하는 겁니다. 깊이와 넓이 둘 다요. 네, 자료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존 전공이랑 연계된 형태, 이걸 연계형이라고 하고요. 좀 더 독립적인 표준형도 있고요. 연계형 표준형이요? 네. 예를 들면 인공지능 ICT 융합이나 융합예술학처럼 분야 자체가 좀 융합적인 경우가 많고요. 아예 제약 바이오 전공처럼 처음부터 융합 단일 전공, 그러니까 제일 전공으로 설계된 경우도 있긴 해요. 드물지만요. 와, 종류도 다양하네요. 확실히 그냥 복수 전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 융합 전공, 만약에 관심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누구나 신청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보통 2학년 1학기 이상 담임 학생, 그러니까 재학생이나 이수 예정자면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2학년 1학기 이상. 네, 매년 1월하고 7월 딱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고요. 관련 융합 전공을 주관하는 학부나 학과 사무실 있죠. 아니면 단과대 교학팀에요. 신청서랑 뭐 학적부 성적증명서 이런 걸 내면 되는데요. 네. 다만 이게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학점이나 뭐 학업 계획서 이런 걸 보고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아, 선발 과정이 있군요. 그럼 학점 이수 부담은 좀 어떤가요? 솔직히 원래 전공 공부하기도 벅찬데 융합 전공까지 챙기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것도 걱정이거든요. 아, 맞아요. 그 점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행히 학점 부담을 좀 덜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오, 어떤 거죠? 뭐냐면 원래 전공 있잖아요. 제1전공. 그거랑 융합전공. 이게 제2전공이나 부전공이 될 텐데 이 두 전공 과목 중에서 겹치는 내용이 있다면요. 최대 21학점까지. 네. 21학점이요? 네. 최대 21학점까지 양쪽 전공 학점으로 동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와,
그거 엄청 큰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두 전공 합쳐서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당연히 채워야 하고요. 뭐 학문 기초교양 과목 같은 것도 중복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학점 관리하면서 두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와, 21학점 중복 인정이면 진짜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전공 하나 더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잘 설계하면 진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정해진 틀 외에 학생이 아예 스스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아, 학생이 직접요? 네. 이건 정말 자신만의 어떤 학습 경로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뭐 오늘은 융합 전공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런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학 교육이 점점 유연해지고 있다는 증거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융합 전공이라는 게 단순히 뭐 스펙 하나 더 쌓는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방식을 좀 바꾸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통찰력, 이게 진짜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융합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전공, 또 개인적인 흥미,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이런 걸 쭉 생각해 보면서 이 융합 전공 제도가 나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탐색해보는 거요. 네,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 이 선택이 여러분의 성장과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강점과 흥미를 어떻게 연결하고 융합해야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까 하고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고민 자체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이야기할 이 학생 설계 전공 제도,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 네. 학생 설계 전공.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말 그대로 학생 여러분이 직접 자기 전공의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직접 디자인해서 학위를 받는 거죠. 융합교육지원센터 자료를 좀 보니까요. 여러 전공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융합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나만을 위한 그런 맞춤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트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진로나 비전 이런 거에 맞춰서 전공 로드맵을 직접 그리는 거죠. 직접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변화에 필요한 어떤 융합 역량을 키울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가 학습의 주인이 될 기회를 갖는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 주도성 중요하죠. 네, 자료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요. 어떤 게 있나요? 학교가 산업 수요 같은 걸 보고 먼저 제안하는 학교 제시형. 뭐 예를 들면 AI랑 데이터 과학을 합치는 식으로요. 아,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학생이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자율 설계형. 뭐 예술이랑 기술을 합친다거나. 와, 정말 자유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전공에다가 융합 과목을 좀 더 더하는 부분 설계형도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의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기술 쪽을 더 붙이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과목 선택폭이 넓어지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맞아요. 어떤 특정 목표에 딱 맞는 배움을 설계할 수 있고 이게 또 나만의 특별한 이력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절차가 궁금한데요. 네, 절차도 알아봐야죠. 자료를 보면 우선 신청 자격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특정 프로그램 소속 학생들, 여기서는 안어칼리지라고 하네요. 아, 네. 우수 학생 프로그램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소속의 2학년 1학기 이상 재학생이 대상이고 또 신청 학기를 포함해서 32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여야 한다고요. 기본적인 요건이 있군요. 네, 그리고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서류도 꽤 필요하더라고요. 뭐 신청서, 학업계획서, 직접 짠 교과과정표, 그리고 지도교수님 의견서 같은 것들이요. 아, 지도 교수님 의견서도. 네, 이걸 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심사 과정이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승인 후에는
이제 자기가 설계한 대로 수업을 듣고 또 매학기 지도 교수님이랑 면담하면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네요. 네. 설계할 때 보니까 적어도 2개 이상 다른 전공 분야의 과목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요. 아, 융합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수해야에는 총 학점 기준도 있어요. 이게 단일 전공만큼의 깊이도 있어야 하고 또 설계한 융합 분야의 폭도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설계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과목만 쭉 나열하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맞아요. 그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이 바로 그 설계 과정 자체예요. 이게 단순히 듣고 싶은 과목 쇼핑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료에 나온 설계 팁을 보면요. 가장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명확한 진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 설정 역시 중요하죠. 네.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그걸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이걸 먼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공 이름, 이것도 중요해요. 전공 이름이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 역량이나 비전 같은 걸 담아서요. 마치 브랜드 네이밍 하듯이 매력적으로 만들려고 조언하더라고요. 브랜드 네이밍이라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 과정에는 성장 서사가 있어야 한대요. 성장 서사요? 네. 그러니까 기초 과목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화 과목으로 가고 마지막에는 배운 걸 실제로 적용해보는 그런 실전 프로젝트. 자료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같은 걸 예로 들었네요. 아, 캡스톤, 졸업 프로젝트 같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체계적인 흐름이 있어야 하고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는 어떤 포트폴리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많네요. 듣다 보니 학업 계획서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학업 계획서가 거의 설계도의 핵심이죠. 전공명부터 시작해서 이걸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 동기, 네, 동기 중요하죠. 그리고 이 전공이 뭘 배우고 뭘 목표하는지, 정의랑 목적, 또 어떤 과목들을 어떤 순서로 배울 건지, 교과목 구성 계획, 그렇죠. 체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만들어낼 건지, 성과물이요.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구체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문학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전략, 전공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요. 네. 왜 기존의 국문학이나 미디어학과만으로는 안 되는지, 그리고 문학적인 상상력이랑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합칠 건지 이런 걸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거죠. 아, 기존 전공과의 차별점을 보여줘야 하는군요. 네. 또 뭐 스마트푸드, 헬스케어 융합 전공이다 이러면 식품 영양 지식이랑 데이터 분석 기술을 어떻게 엮어서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네. 아주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론까지. 그렇죠. 이 전체 과정을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게 단순한 수강 신청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의 미래를 정말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또 구체화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훈련 과정인 셈이죠. 아, 훈련 과정이다. 네. 어떤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걸 또 나만의 강점으로 만들지 계속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디자인하는 그런 값진 경험이 될 겁니다. 와, 미래를 직접 디자인한다.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좀 정리해보면요. 이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건 주어진 틀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호기심이나 목표를 따라서 자신만의 배움의 지도를 직접 그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학습의 주도권을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손에 쥐게 되는 거죠. 네, 주도권. 여기서 한 걸음 더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만든 나만의 전공, 이 과연 기존의 어떤 학문 사회나 또 졸업 후의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서로 다른 분야들을 좀 창의적으로 엮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그런 지식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이런 질문들을 좀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만의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제도에 대해 깊이 알아봤네요. 여러분도 한번 고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